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오늘은 명작을 돌아보다 페르소나 5 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페르소나 5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컴퓨터 배경화면도 페르소나 5로 되어 있고 휴대폰 벨소리도 페르소나 O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여러 개 시청하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상의 엔딩곡은 항상 페르소나 5 OST인 스위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조금 페르소나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광팬인 것은 아닙니다. 페르소나 5는 저에게 JRPG 플레이의 폭을 넓혀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일생 JRPG라고는 포켓몬스터 내지는 어릴 적 해본 파이널 판타지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페르소나 5는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과연 명성에 걸맞는 게임이 확실할까요? 이 앞으로는 페르소나 5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소나 5는 키치함의 정점을 찍은 작품으로서 금세기 게임 중 최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카툰 스타일의 UI 에셋들과 빨강색을 위주로 한 테마의 구성이 일본 서브컬처의 공식과 융합하여 페르소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플레이 전에는 일종의 편견이 있었는데 페르소나 시리즈를 접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캐릭터성에 기댄 흔하디 흔한 일본계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었습니다. 음악부터 시각적인 요소들까지 그런 느낌을 진하게 풍기고 있는 게임인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요소들을 채용한 게임들의 가벼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5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고 전술한 요소들을 포함한 웰메이드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스토리와 연출도 여러 부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인지 여러 연출도 흔하지 않은 연출을 채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조실에서 회생하는 것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와 스토리 후반의 반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재의 널뛰기가 역시 게임의 스타일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답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사고치는 것 같은 유쾌한 분위기가 흐름과 동시에 여러 배드엔딩의 충격적인 흐름이나 다루는 사건들의 심각성, 등장인물들의 잔악함에서 오는 중후한 분위기가 뒤섞인 것 역시 특징입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뒤에 주인공이 일상이라는 것을 겨우 되찾는 것이나 세상을 구했는데도 소년원 같은 자잘한 문제로 애를 먹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페르소나라는 시리즈명답게 가면을 착용하고 전용 코스튬도 일상복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활약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몰입도 잘 되죠. 시리즈의 장점이었던 고퀄리티의 OST도 5의 스타일에 맞게 제작되어 여전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기한 요소들이 합쳐져 페르소나 5의 스타일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만큼은 최근의 어떤 게임과 비교해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타일이 시각적인 요소나 서사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게임의 플레이 방식도 스타일리시하게 여러 아이디어가 섞여 있어 스타일의 통일감이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부산스럽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스타일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페르소나 5는 플레이적인 요소 역시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전투 시스템의 골자는 전작들의 후속작인 만큼 훌륭하며 적을 모두 다운시키면 총공격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는 3 리로드에서 역수입되기도 했죠. 시리즈의 혁신이었던 커뮤니티 시스템도 큰 무리 없이 잘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팰리스라는 고정 형태의 던전 역시 저는 대호평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정 형태의 던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채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다가 퍼즐을 푸는 재미와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창구로도 이용된 것이 호평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랜덤 던전은 메멘토스로 따로 구현해 놓아서 굳이 둘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적용하지 않은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은신, 와이어 액션 연출과 같은 시스템은 전부 팰리스라는 던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들이었고 각 던전에 해당하는 특징과 던전마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디자인에서도 드러내기 때문에 순수하게 던전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보스도 던전의 일부분으로서 보스마다의 기믹을 공략하는 재미도 있고 스토리적인 특징이 디자인에서 드러나는 것도 사실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를 디테일 있게 잘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오쿠무라 사장님은 제외입니다. 회사 사장님이라 그런지 주인공 스펙을 아주 꼼꼼하게도 따지더군요. 저는 제가 아직도 게임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악질인 게 오쿠무라 사장님 보스전이 길기도 해서 아슬아슬하게 못 깨기라도 하면 혈압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사 자체는 훌륭하지만 페르소나 시리즈 특유의 중후반부터의 졸속 진행과 급해지는 전개는 여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오쿠무라가 문제인데 하루는 참 여러모로 존재감도 없이 참전하면서 그 존재감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다가 게임이 끝납니다. 페르소나 5는 이례적으로 경고문을 팝업시키는 것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최종 보스인 얄다바우트의 음성으로 게임이 픽션임을 인지하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게임 내의 인물들이 일부 현실의 인물의 모티브를 따온 것에 대한 보험 문구임과 동시에 플레이어의 체험이 게임 속의 이야기임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내에서 플레이어는 레플리카 무기를 인지세계에서 실제 위력의 무기로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무기에게 효력을 부여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까지 인지세계 안에서는 강해집니다. 이는 궤도단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인지 덕분이며 게임 시작의 문구는 역설적으로 플레이어가 게임 안의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인지함으로써 진심으로 게임 안에 스스로가 초현실적인 능력을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인지 내지는 강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얻어낸 결론도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믿음의 역할로서 기능할 따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무엇을 고를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넌다고 가정하면 아마 우리는 시각으로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건널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차가 없다는 정보를 도출해낸 것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차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환산되어서 기능합니다. 이는 인간이 사실이나 답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지식을 통해 믿음을 생성하여 그것을 행동의 원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페르소나 5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 같은 건 없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주인공과 대립하는 등장인물들은 악한 인물의 표본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 아닌 주인공들이 그들을 해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주인공 일행 스스로는 악행에 대항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과 적들은 서로의 믿음을 두고 강요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개심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강요한 믿음을 적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케치 같은 극악무도한 악한과 일시적으로 동맹하는 것이나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저는 궤도단의 정신이 스스로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테마로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얄다바우트가 단순히 악한 존재였다면 굳이 조코와 아케치에게 와일드 능력을 주고 지켜본 것이나 인류의 희망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 석연찮아집니다. 얄다바우트는 인간이 원한 현상이 맞으며 동시에 조커 역시 인간이 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믿음 중에서도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조커와 얄다바우트 간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모르가나의 반드시 세상을 빼앗겠어 라는 문장에서 굳이 빼앗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단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궤도단은 선역이 아니며 이는 게임 안에서도 명확합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악한에게서 세상을 되찾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에 따른 정의로 대립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놓고 서로 빼앗는 것임을 궤도단이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얄다바우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선택지 역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음을 바꾸는 형태로 말입니다. 확장판인 로열에서 이러한 대립구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얄다바우트는 가짜 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나 얄다바우트의 제안을 받아들인 세계가 분명히 악화된 세계로 보이게 하는 연출 등이 있지만 그의 힘을 흡수한 마루키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데다가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얼핏 보면 쉽게 동의할 수도 있을 만큼 고도화된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거짓 세계와 대립하는 궤도단의 정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밀어붙이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임 안에서도 인지세계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등장인물들을 주인공이 설득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주인공이 자신의 정의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가까운 것입니다. 배드엔딩 역시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들을 위해 체념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는 게임 안의 여러 중요한 지점들에 인간 심리 안에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게임 밖의 플레이어도 스스로의 정의를 세상에 강요해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는 믿음을 말입니다. 페르소나 5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게임들과는 다르게 아마 페르소나 5가 만점이라고 하고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훌륭한 게임이기는 하지만 묘하게 구멍이 있는 서사나 캐릭터들의 비중 분배와 같은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고 또 마감이 훌륭한 게임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기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페르소나 5는 10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페르소나 5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데다가 게임 전체적으로 그 통일감을 해하지 않고 잘 유지한 것이 굉장히 호평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페르소나 5의 스타일은 플레이, 시각적 디자인, 서사 모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금색이 최고의 스타일을 페르소나 5가 구축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작품의 주제의식도 어떻게 보면 체화하긴 가장 간단한 주제의식이지만 비슷하게 인간의 자생적 딜레마를 다룬 전작들보다도 생각할 거리는 훨씬 깊어진 것도 호평하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도전해보게 돼 힘이 되어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제가 믿는 대로 한 가지라도 시도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던 만큼 재미있고 멋진 영상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건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믿음을 한번 밀어붙여보는 경험을 해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